2020년 12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 특별법을 소재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18 왜곡 금지법입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입 닫아라, 언론, 이정훈이 같은 그런 기자들이 있는 언론 입 닫아라, 부른 대로 받아 써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5.18 왜곡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다 아시죠?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겠다. 출판물, 전신물, 공연물뿐만 아니라 토론회와 가두연설도 해당된다. 뭐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 저와 같은 제 또래로서 같은 대학을 다녔고 같은 시기에 한 친구가 운동권 출신이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기록을 위해 남겨둔다. 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여정에서 빛나는 이정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다시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든가 하는 일각의 주장은 얼빠진 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도 5.18은 학생운동을 치열하게 하게 만든 동력이기도 했다. 전두환에 대해서는 학생 시절 내내 하늘을 이고 사는 것조차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반대한다. 이 반대하는 뜻을 기록을 위해 남겨둔다.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언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3의 길 편집위원인가요? 나윤준 씨가 펜앤마이크에 쓴 칼럼이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호남 시민사회의 5.18 제목이죠. 한번 요거는 찾아서 보십시오. 비슷한 얘기, 아까 제 친구가 쓴 거랑 같은 얘기를 쭉 풀어갑니다. 북한군이 대규모로 침투했다. 광수 누구 뭐 이런 것들은 이미 공론화에서 개토화됐다. 박살난 주장들이다. 학문적 발언권도 없다. 근데 뭘 자꾸 이렇게 만드느냐. 5.18 처벌법은 발언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5.18이 그 어떤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성취해온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능가할 수는 없다. 역사에 대한 해석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이 처벌법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을 제약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절망스러운 것은 호남 시민사회와 지식인의 침묵이다. 제가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5.18 관련 단체와 학회에 직함을 갖고 있으며 논문과 도서, 강연을 비롯한 텍스트를 만들어 왔다. 5.18 기념 행사에서 기념사와 발언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이들은 그럼 이 처벌법을 보고서도 저런 상찬을 할 수 있을까? 지금 5.18은 명목만 민주화 운동이다. 실제 기능으로서의 5.18은 전체주의 알리바이, 망자, 사망자죠. 사망자를 앞세운 정치 투쟁의 도구, 당파적 이기주의일 뿐이다. 처벌법 제정과 이를 둘러싼 호남 시민사회의 태도는 기능으로서 5.18의 성격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호남 시민사회가 5.18과 광주를 당파적으로 이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교수들은 소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무려 8천여 명을 모아 시국선언을 하며 조국 구하기를 했다.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서 광주가 조국이다라는 문구를 등장시켰다. 그리고 올해 1월 광주시 지하철 역 중에 하나인 광주 문화전당역에는 극단적인 문재인 지지자들이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를 걸었다. 밝은 달을 향한 일편단심, 이런 문구를 걸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광주 고검과 지검을 방문했을 때는 5.18 관련 단체들이 윤석열 총장 5월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시위를 했다. 호남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5.18의 상징성을 독점하고 친정부적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호남 시민사회와 지식인이 얼마나 당파적 이기주의로 5.18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뼈있는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마름이 뭔지 아시죠?
노릇을 하며 5.18을 뜯어먹는 자들이 호남 시민사회와 학계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가장 먼저 단죄해야 할 자들이 있다면 바로 이들일 것이다. 이들의 당파적 행태야말로 호남을 고립시키는 족쇄다. 1980년 5월 광주가 고립되었다고 항상 말한다. 그러나 2020년 광주 역시 고립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5.18을 팔아먹은 호남 시민사회와 지식인이 자초한 것이다. 아주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한석 씨 기억하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사한 날, 그날 아침에 박 시장 공관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먼저 나왔죠, 이분이.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나와서 택시를 타고 와룡공원, 성균관대학교 옆에 있는 그쪽에 가서 거기서 한참 머물렀을 때 이 고한석 씨하고 상당 통화를 했었죠. 네. 그래서 박 시장의 마지막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지금도 의심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황인호 씨가 이제 옛날 그 민혁당 사건, 강철, 그런 사건에 관련됐고, 그 다음에 그걸로 조사를 받다가 석방대가 집행유예로 나올 때 그 문건을 이렇게 캡슐에 넣어서 항문에 넣고 나오다가 발각됐던 뭐 그런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분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글은 지금 다 사라지고 한 군데 블로그만 남아있어서 제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썼더군요. 나는 민주당의 재집권을 간절히 희망하고 5.18 왜곡을 막기 위해 싸우겠지만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는 반대한다. 기록으로서 남긴다. 보수 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했다고 유신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면 찬성하겠는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뭐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어요. 만드니까 고한석, 또 과거에 운동권이었던 제 친구 같은 사람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입도 뻥긋 못하게 하는, 이거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로의 특징을 받아들이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 씨가 얘기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거 아닌가요? 민주를 가장한 인민 독재죠. 우리 국민들이 까맣게 잊고 있는 사실 하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찾아낸 건 아니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건데, 5.18 광주는요, 1995년 김영삼 때죠.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바로 이 법의 지금 개정법, 거기에 모태가 되는 거죠. 그걸 제정하고, 그리고 97년에 5.18 민주화 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함으로써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한 걸로 국민들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도 김영삼 씨가 5.18 광주를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걸 민주화 운동을 해줬다. 거기서 잘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광주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 못했다고 하는 보수파들은 많아요. DJ가 한 게 아니라 YS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5.18 광주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해 준 이는 노태우 씨입니다. 정권으로 말하면 전두환 정권 때고요. 노태우 씨가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한 겁니다. 13대 대선 87년에 있었죠. 1로 3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나오고 노태우 씨가 나왔습니다. 3김과 1로의 싸움이었는데 거기에서 노태우 씨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당선자로 있던 시절, 그는 이제 나라가 막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당선자 시절에. 약칭 민화위라 그랬죠. 그러한 민화위가 노 대통령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국민화합을 위해서 대사맹과 광주사태 치유 등을 제의하면서 5.18 광주를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할 걸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5.18은 광주가 된,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전두환의 친구 노태우가 5.18을 광주로 해줬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따따붙다 따지지 않고 국민 화합을 위해서 해줬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또 하나의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찾아낸 게 아니라 이미 다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죠. 노태우 씨가 아마 88년 1월에 대통령이 되고 1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그때 굉장히 민주화 전성기였습니다. 서점에 노동해방문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4월달에 창간호가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5월호가 나왔는데 산호맹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거죠. 그때 특집이 광주잖아요. 5월이면 계급적 광주의 관점에서 본 광주 민중항쟁이라는 특집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특집 중에 한 기사가 이정로가 필자고요. 광주 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 전환,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무장을 통하여 권력을 탈취하고자 하는 시도, 낡은 권력을 깨트리고 새로운 권력을 수립하고자 하는 광주 민중의 영웅적 투쟁 의지를 살려야 한다. 무장 봉기라는 규정은 광주 민중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명칭이다. 그것은 중간에 좀 빠졌고요. 생략합니다. 그것은 시민항쟁의 차원을 넘어서서 반란이요, 혁명이요, 주권 탈취의 한판 싸움이었다. 이정로가 쓴 광주 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 전환이라는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이제 그때도 출판될 만큼 자유로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수사가 이루어져 갖고 92년도에 안기부가, 그때는 안기부죠. 국정원의 정신. 산호명 사건 수사 발표를 합니다. 그때 이정로가 누구냐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법대를 다녔던 백태웅이다. 그리고 왜 가명을 이정로라 그랬냐 그랬더니 북한 노동당 기관지가 현재 노동신문이잖아요. 근데 처음 노동신문 만들기 전에는 정로, 바른길이라고 정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붙여서 이정로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유명한 박노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그 같은 잡지에 등장했었죠. 박노해가 누구냐 그랬더니 박희평이다. 박노해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을 줄여서 박노해란 가명을 썼다. 그때 발표된 겁니다. 이게 산호맹 사건입니다. 산호맹 사건입니다. 산호맹은 주사파보다는 좀 PD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봅니다. 이때 산호맹에 백태웅이나 이 박노해는 상위 지도부에 있었고 저 하위에 있던 사람이 조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백태웅 씨하고는 서울법대 동기동창인데 백태웅 씨가 훨씬 더 리더부에 있었고 이분은 저 밑에 하위 멤버로 있었습니다. 자, 노태우 정권은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해 줬는데 산호맹은요, 아까 이정로 씨의 글을 읽어드렸죠. 무장봉기, 시민항쟁을 넘어선 반란이요, 혁명이요, 주권 탈취의 한판 싸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5.18을 민주화로 규정해 줬던 거는 5.18 세력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군부 세력이었고요. 오히려 5.18 핵심이라 그럴까? 그 가까운 세력들은 봉기라 그랬습니다. 무장봉기라 그랬습니다. 시민항쟁이라 그랬고 혁명, 반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5.18을 민주화 운동 외에 다른 걸로 표현하면 다 잡아놓고 벌금 때리겠다고요? 웃기는 얘기죠. 속아 웃을 일입니다.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이 입 닫아라 국민, 입 닫아라 언론, 입 닫아라 기자들 그러는 것 같아요. 입 말고 더 험한 속어가 떠오르는데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세 글자 기억 알아서 찾아내십시오.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이번에 필리버스터에서 법조기자단을 해체하고 국회에 마련된 언론사 공간도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뜬금없이 일부 언론에서 법조기자단 중심으로 검찰 얘기만 일방적으로 받아주는데 공판 중심주의라 판사 성향 분석해서 열심히 일하려 하는 건데 뭐가 잘못이냐고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법조기자들이 검찰 얘기만 실어준다 이거예요. 법무부 얘기는 안 실어주고. 검찰이 하는 것은 합법이고 아니면 간첩죄나 사찰이 되나? 검찰 유죄, 비검찰 유죄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하는 것, 그것이죠. 그것을 잘했다고 법조기자단이 받아쓰기만 한다. 추미애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엔 참으로 건방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기자협회나 민원련 같은 데에서 홍익표 의원한테 거세게 따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기자협회.
진보 매체라는 한겨레와 경향부터 법조 기자단에서 철수시키라. 발행인과 편집국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어디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일개 국회의원 주제에. 건방에 하늘을 찔러. 검찰개혁에 한겨레와 경향이 앞장서고 조중동까지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다. 자기가 아주 언론을 갖고 놀고 싶군요. 전두환 씨가 뭐 언론을 어떻게 했다고 떠들는 게 민주세력 그러더니만 아주 언론을 마음대로 갖고 놀고 싶어요. 아주 뭐 건방이 하늘을 찌릅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도 법조 기자단을 빼서 앞장서 달라. 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너는 내 말 듣는 언론이야. 옛날에 이정현 씨가 박근혜 정부 때 뭐 KBS 국장한테 전화했다고 해서 그 후에 난리가 나가지고 뭐 국장도 날아가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회의원이 얘기해도 돼요? 예? 언론을 어떻게 보는 거야? 검찰 기자단을 계속 유지하면 한겨레, 경향, KBS, MBC가 검찰 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건 완전히 내 언론이야. 너희는 내 기관지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수의 힘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고 5.18 왜곡 금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국민과 언론을 향해서 입 닫아라, 머리 숙여라 이렇게 오만 떨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홍익표 기억하겠어요. 자, 이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 전두환 씨 재판에서 전두환 씨가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유죄를 때렸는데 유죄를 때린 이유로 5.18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있었다고 한다면은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쏘았는지 육지하원칙에 따라 특정을 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저희도 기사를 못 쓸 때 뭐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언제 어디서 사례를 밝혀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정도 없이 했어요. 제가 5.18 광주에서 헬기 사격 문제를 한번 다뤘기 때문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특정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판사가 김정훈, 저랑 성이 다른 판사던데 그때 5.18 단체들이 바깥에서 시위하고 뭐 그런 거 했죠. 겁을 줘서 곡피를 한 건가요? 곡판을 한 건가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건데 5.18 광주에서 희생된 많은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희생자의 몸에 박힌 총알이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민으로서 돌아가신 분들 몸에 박혀있는 총알을 분석해보면 M16보다 카빈 총알이 훨씬 더 많습니다. M16은 군인들이 사용한 거고 카빈 총알은 예비군 무기고를 털었던 시민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총알입니다. 근데 왜 시민 사망한 시신 몸에 박힌 총알 중에 카빈이 더 많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일부 희생자 중 시민 중에서 그분들은 자기 집 근처나 골목길에서 시신으로 나온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민군하고 군인들이 부닥쳤던 데는 광주 금남로 일대입니다. 대로에서 부닥쳤습니다. 거기서는 시민들이 희생될 수 있죠. 근데 군인들이 별로 가지 않은 왜 골목길, 주택가에서 카빈 총알을 맞은 시민 시신이 나오냐 이거죠. 이거는 군인이 아닌 이상한 자가 광주 시민을 살해했다는 간접 증거입니다. 그런 살인자를 잡아야죠.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5.18 단체 여러분. 그리고 왜 당신들만 주장이 정의라 그래? 이미 산호맹은 반란이고 무장 봉기라고 한 적도 있는데. 수상합니다. 더 이상한 거는 광주의 침묵입니다. 광주의 침묵입니다. 저도 광주분들 이렇게 만나보고 광주일고나 광주고등학교 옛날 명문 학교죠. 거기 나오신 분들 쭉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바르게 보시고 정확하게 보신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도 저 같은 기자가 하는 언론사가 있고요. 거기에도 검찰도 있고 다 사실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목소리가 안 나와요. 왜 광주는 조용하죠? 운동권 출신들도 왜곡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하는데 저는 광주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부끄럽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